네, 안녕하세요. 이 급변하는 세상,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가난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아, 어쩌면 이게 정말 우리 모두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들여다볼 만한 주제죠. 네. 그 일론 머스크 예측을 인용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미래 인구의 70%가 빈곤층이 될 수 있다. 좀 충격적이죠? 네. 로봇이랑 AI가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좀 도발적인 예측인데 여기서 그 영상에 지적하는 가난의 의미가 좀 흥미로워요. 아, 가난의 의미요? 네, 그냥 과거처럼 뭐 먹고 입을 게 없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떤 거죠? 겉으로는 뭐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실제로는 월급에 딱 의존해서 정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거죠. 이런 노동소득자 형태의 어떤 현대적인 빈곤, 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자산 없이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상태도 넓은 의미의 빈곤으로 본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면서 가난의 정의도 좀 달라지고 있다. 이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 생활 수준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원천이나 자산이 있냐 없냐 이런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영상이 이런 맥락에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은화 비유를 가져오더라고요. 아, 네네. 그 비유요. 왕이 하인들한테 은화를 나눠줬는데 적극적으로 이걸 투자해서 불린 하인들이 있고 네, 투자를 했죠. 반면에 이걸 그냥 아깝다고 소중히 땅에 묻어둔 하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왕이 그 묻어둔 하인의 은화마저 빼앗아서 이미 많이 가진 첫째 하인에게 줘버리죠. 네, 맞아요. 거기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참 강렬해요. 그렇죠. 이 비유가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부의 격차가 왜 벌어지는지 그 핵심 원리 중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죠. 핵심 원리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걸 넘어서서요.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아, 그 레버리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레버리지 능력. 가진 것을 지렛대 삼아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가진 자원을 그냥 두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불리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결국은 엄청난 격차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원을 그냥 두느냐 아니면 활용해서 불리느냐의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나오는 그 닭 비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아, 닭 비유요? 네. 그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을 불려 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느낌? 맞아요. 배고픈 두 그룹한테 닭을 한 마리씩 줬는데 한 그룹은 그냥 바로 잡아서 먹어버리고 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한 거죠. 근데 다른 그룹은 이걸 키워서 알을 낳게 하고 또 그 알을 부화시켜서 닭을 계속 늘려나갔다는 이야기. 네, 이 닭 이야기가 자본 축적 과정을 정말 직관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직관적이다. 네, 당장의 배고픔 해결, 그러니까 영상에서 말하는 즉각적인 보상 대신에요. 그 닭이라는 초기 자원을 바탕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시스템이요. 그렇죠.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선을 계속 불려나가는 시스템. 아하. 결국 이렇게 자선을 불린 그룹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닭을 바로 먹어버린 그 그룹 사람들을 고용하는 위치에까지 서게 된다는 거죠. 고용까지. 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이걸 강조하는 비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요, 단순히 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선택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부의 격차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바로 그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심리. 이게 현재의 소비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축은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든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어떤 점이요? 이런 즉각적인 보상 추구, 그리고 투자의 부재, 이게 결국에는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레버리지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레버리지를 당한다. 이용당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부유층은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이나 소비를 활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더 늘려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노동소득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 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시스템을 이해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차이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즉각적 보상 심리가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이죠. 이런 자본주의 원리나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 같은 게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쳐줬다. 뭐 약간 숨겨진 지식, 그들만의 이야기였다. 이런 뉘앙스로도 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돈 공부의 필요성입니다. 돈 공부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의 속성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 이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나갈지 이걸 배우고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그게 미래 준비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결국 자본주의 안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태도하고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 이 둘 사이의 선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게 또 AI로 인한 미래 변화 가능성과 맞물리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자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정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격차가 존재하고 또 사고방식의 차이도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아까 그 닭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우리 안에도 분명히 지금 당장의 만족, 그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충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누구나 있죠. 그러면 그 충동을 나 스스로는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산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나 자신에게 던져보는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